안녕하세요. 국쌤입니다. 국쌤 이야기 3회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 오늘 국어가 돼야 공부가 된다는 이야기의 예고편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아이들이 국어뿐만 아니라 공부를 힘들어하죠.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무척 많고 학력이 저하된다고 100만 학생 멘토인 공부의 신이 걱정을 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학력 저하에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교육 업체는 16년 자유학기제부터 집단 학력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사실 저도 자유학기제를 거친 학년의 수업 이해도가 떨어진 걸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연관성을 부인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우선 성적이 서술형으로 객관적 점검이 부족했다고 부모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1 중간고사에서 하위권 점수를 받아온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대학생들도 이전보다 훨씬 학력이 저하됐다는 교수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보았습니다. 아주 강의 시간에 학점 때문에 받아 쓰느라 질문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교수는 질문을 가지로 내어준대요. 그래서 그 과제로 들어온 이메일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도 덜하고 이런 학력도 저하된 학생들에게 새로 신규 교수로 발령난 후배가 고민을 하자. 긴장할 이유 없다고. 수업 준비만 잘해도 돼. 요즘 학생들 전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해보니 아이들이 질문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질문하는 사람은 매우 주체적입니다. 미래지향적이고 능동적인 거죠. 그래서 부모님은 등굣길에 스님 말씀 잘 들어 이러지만 유태인은 스님이 계시니 모르는 것은 여쭤봐 이렇게 하거든요. 대비되는 거예요. 이렇게 학력이 저하된 학생들을 끌어주는 국어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건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우선 공부가 뭐냐는 거죠. 공부와 학문, 이 기본은 언어잖아요. 언어. 어휘력이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겁니다. 교재를, 교사의 수업을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교사의 강의는 저는 듣는 독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휘력이 바탕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어휘가 뭐냐 하면 학생이 아는 단어와 그 단어 지식의 그 총합계거든요. 그리고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적재적소에 활용해내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부모는 국어를 먼저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막히는 것은 어휘가 막히기 때문에 공부가 막히는 겁니다. 국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휘력과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수학이나 과학, 그 개념의 정리와 설명은 다 어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갖춰져야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2009년에 수능의 영역에서도 국어 영역, 언어 영역에서 많이 틀렸던 문제가 기꺼워하다라는 어휘를 부정적으로 띠꺼워하다로 생각해서 틀린 학생들을 보고 출판한 책이 결국은 어휘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활하면서 쌓였던 배경 지식, 상식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어휘력이 되어서 학습의 기초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발달에 맞게 어휘력이 성장되면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암기하려고 드는 거예요. 어휘력이 부족하면 어떤 명강사도 사교육도 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모든 공부의 기초 체력은 어휘력이라는 거죠. 요즘 학생들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이 어휘력이, 독해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어 있어서 격차가 심합니다. 아마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을 쌓으면 읽기가 따라오죠. 그래서 그 읽기에 또 학생들이 반복적으로 맥락에 노출되면서 점점 읽기로 쓰기의 힘이 또 자라게 되거든요. 결국 공부를 잘하려면 어휘력이 돼야 되고, 허버드대나 이런 데서 굉장히 글쓰기를 강조하고 이런 것이 다 오랜 지도 경험에서 나온 거죠. 어휘력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한 큰 경쟁력이에요. 어디에서 근무해도 받아본 문서를 탁 이해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문서를 탁 작성하면 그게 바로 업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녀 교육 어휘력 어떻게 키우지? 여기서 부모의 어휘력이 자녀의 어휘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어휘가 자녀의 어휘로 이어진다는 거죠. 나는 표현력이 없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 대화 속에서 자녀가 어휘를 학습한다는 걸 의식하셔야 돼요. 일상에서 꾸준하게 다양한 언어를 함께 쓰고 사전도 함께 검색해 보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뭐 검색이라고 해봐야 방탄소년단 뭐 이런 거밖에 더 하겠어요. 예능을 보실 때 전지적 참견 시점 같은 것을 보시면서, 시점이 소설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시점, 관련된 뭐 시각, 시야 이런 것들을 함께 대화로 나누면서 말해보는 것. 난 그게 생활 어휘 학습이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 자신이 경험한 세계만큼 지식 기반이 이루어지는 거고, 결국 뭐 책 읽는 모습을 보여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생활 속에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대화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책이든 수업이든 보이고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은 다 이러한 어휘력의 축적이 가져다 주는 힘인 것이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지만 의사 자녀는 응급실 같은 어휘를 제일 먼저 태어나 배운다고 한다니, 부모님은 최초의 담임이자 국어교사인 셈입니다. 어휘력이 쌓이면 점점 교과서가 이해되고 스님 수업 설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스님 칭찬을 받으면 의욕이 충만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심리잖아요. 그렇다고 무리하게 막 독서를 강요해서 어휘력을 늘리려고 하시기보다는 아이 수준과 관심, 그것이 먼저 고려가 되면서, 아이들이 요즘 채팅 소설 뭐 이런 이모티콘으로 된 이런 소설만 읽고 하니까 한 파트씩 조금씩 분량을 늘리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길이 있으니까 이 길로 가자는 말씀 드리며 끝까지 들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다음에 만나기 바랍니다.